안녕하세요.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저도 이제 지지난주에 하와이를 다녀왔는데 하와이 다녀와서 한 2주간 자체적으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인데요. 최소한의 어떤 동선 빼고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 혼자 머물러서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새벽 6시 45분인데 오늘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자막입니다. 이 자막 작업은 영상을 제작하시다 보면 항상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분야인데 여러분들은 자막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막에 대한 어떤 태도는 막막하다 일 거예요. 이게 왜 막막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 자막은 디자인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난 카메라를 찍고 편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막을 제작하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멈칫거리는 이유는 난 디자인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막 디자인은 분명히 디자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막을 잘 만들려면 이 디자인에 대한 강박을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정의가 필요하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디자인은 잘 배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고급스러운 디자인 작업을 해내는 거는 비전문가들에게는 분명히 힘든 일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하는 아주 좀 마지노선은 잘 배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막 작업을 할 때 잘 배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자막 디자인을 좀 개선하는 방법들을 좀 알려줌으로써 여러분의 영상이 조금 더 버전업되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안에서 자막은 정보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혹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영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영상 안에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이미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도 해요. 영상의 어떤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부각시켜주는 참 잘 만들어지고 잘 짜여진 영상인데 이 디자인이 전체적인 영상의 밸런스를 깨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영상 자체는 좀 별론데 디자인이 잘 된 어떤 자막 때문에 영상의 분위기가 훨씬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상에서의 자막 어떤 수준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버그 자막이라고 해서, 이건 좀 이게 공식적으로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거든요. 버그 자막이라고 해서 이쪽 우상단이나 좌상단에 계속 붙어 있는 자막이에요. 네, 그 자막은 이제 그 프로그램의 어떤 아이덴티티, 프로그램 제목이 항상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그 프로그램 전체 안에서 어떤 특별한 소주제를 계속 부각시켜 줄 때, 그럴 때 계속 그 붙어서 나오는 자막, 그 벌레 같다라고 해서 버그 자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두 번째는 이 로서드라고 합니다. 이 로서드.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로어 서드인데, 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 3단계 3분할을 해서 그 세 번째 아래쪽에 있는, 네. 그래서 좀 흔히 업계에서는 로서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배꼽에 걸리는 형태의 영상이라고 해서 이제 로서드, 다양한 거의 대다수의 정보들이 이 로서드 형식으로 자막이 나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얼굴 정보를 전달하는 스피커의 위치는 이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막은 하단 쪽에 로어서드 쪽에 위치를 해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막은 이제 로어서드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예능 영상이나 뭐 기타 다른 영상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때그때 이 로어서드와 뭐 버그와 뭐 이런 규칙들은 사라지고 아주 뭐 곳곳에, 네, 자막들이 배치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타이틀이라고 해서 센터에 나가는 그런 어떤 자막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막을 노출하게 되는데, 자막 디자인을 위해서는 총 세 가지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예요. 어떤 그곳에서는 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페이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막의 색깔, 그리고 아웃라인, 글자, 그 페이스의 외곽선, 아웃라인을 말하는 거죠. 외곽선을 이제 주는 것, 색깔도 줄 수 있고 두께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라고 해서 그 텍스트의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이 타이포 디자인을 위해서는 총 세 가지의 영역이 만들어지는데, 과거에 이제 HDTV가 생기기 전, 굉장히 오래전 과거에는 이 스트로크, 이 아웃라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720에 480 사이즈의 굉장히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굉장히 오밀조밀한 그 픽셀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텍스트와 이 배경, 영상의 구별점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뭉퉁그려져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와
영상을 구별짓기 위해서 이 스트로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옛날 영상 보면 스트로크가 굉장히 두꺼운데 그 이유는 바로 영상과 이 자막이 서로 이렇게 분리되도록.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팁도 있었어요. 텍스트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페이스의 색깔을 바꾸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스트로크의 색깔을 바꿈으로써 전체적인 텍스트의 색깔을 바꾸는 자막 제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규칙들은 크게 변함이 없고요. 최근에 이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의 트렌드는 과거와 좀 바뀌었는데 이제 HDTV가 올라오면서 이 스트로크가 점점 얇아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촌스럽기 때문에 글씨가 좀 스트로크가 많아지면 촌스러워 보이거든요. 이제 스트로크가 좀 얇아지고 글씨가 좀 예쁜 그 디자인 자체, 텍스트 자체, 뭐 바를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텍스트 자체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자막 디자인이 좀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스트로크가 진해지고 그 다음에 그 스트로크와 만나는 섀도우가 단순히 그림자가 아니라 이 3차원 형태의 이 박스처럼 바뀌었어요. 이쪽 용어로는 뭐 익스트루드가 됐다든지 베벨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3차원 구조의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포맷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디자인의 트렌드는요.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의 색깔을 그대로 두고 페이스의 색깔과 아웃라인의 색깔은 서로 이렇게 반대, 그러니까 페이스의 색깔이 좀 진하면 아웃라인의 색깔을 조금 흐리게 하고, 그리고 아웃라인과 섀도우의 색깔을 맞춤으로써 그냥 전체적인 어떤 영상의 느낌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텔레비전이나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자막의 어떤 느낌과 이질감이 없도록 제작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자막 디자인을 버전업 시킬 수 있을지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폰트의 자간을 조정해 줌으로써 디자인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영문 같은 경우는 거의 제목체와 본문체의 자간이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거의 건드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한글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진 않아서 이 디자이너가 타이포 디자인을 할 때 이 자간을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배치라는 개념, 잘 배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밀도감 있는 배치를 위해선 글씨가 조금 모여 있는 게 좀 더 예뻐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폰트에 자간만 조금 조절해 주시더라도 굉장히 좀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에 맞는 자막을 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예전에 봤던 그 아주 재밌는 예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받쳐주는 말 자막이 이게 광수체였어요. 자막 디자인도 메시지거든요. 어떤 걸 느끼냐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쵸? 말을 진지하게 하는데 자막은 웃긴 자막체라는 거죠. 그쵸? 우리 내외 살아갈 집 한 칸이면 족합니다. 그 외에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 맞는 글꼴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개인적으로 나의 취향과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좀 상황이 웃기게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오피셜한 영상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좀 웃긴 그런 손글씨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폰트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뭐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쉐리프체, 산세리프체 뭐 이렇게 해서 뭐 획이 있는 글꼴, 획이 없는 글꼴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구분을 해서 획이 없는 글꼴이 뭐 제목체에 맞고 뭐 획이 있는 글꼴이 이제 뭐 본문체에 맞는 뭐 이런 식의 구별이 있었는데 최근에 글꼴들이 워낙 다양해지고 그 글꼴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글꼴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글꼴을 보면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그런 글꼴들을 쓰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유연하고 재미있는 그런 어떤 말랑말랑한 영상을 만들려면 당연히 그런 글꼴을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살펴보시면, 특히 텔레비전을 잘 보시면 이 자막 제작에 대한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분명히 현재의 트렌드의 기준으로 맞춰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제 텔레비전을 우연히 보고 있는데 최근에 그때 당시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폰트 중에 하나가 그 HG 코덱시라는 폰트였어요. 저는 이제 풀세트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 세트 그 폰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언제 유행이었냐면 광고 시장에서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 삼아서 텔레비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광고가 나올 때 과연 이 코덱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한 15개 정도의 광고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15개 모두 이 HG 코덱시라는 그 폰트를 썼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진짜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 자막과 그다음 자막 디자인과 이 광고에서 하는 자막 디자인은 많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느낀 주관적인 어떤 느낌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텔레비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스 아웃라인 섀도우를 아주 그냥 막 정말 다양하게 조합해서 다양한 글꼴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네, 만들어요. 그런데 이 CF를 제가 약간 영화 혹은 시네마틱한 화면 정도로 제가 좀 분류를 하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아웃라인과 섀도우를 TV에서 쓰듯이 이렇게 쓰게 되면 좀 이렇게 좀 수준 떨어지는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수 낮은 B급 뭐 이 정도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톤으로 만드는 걸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이 광고에서는 이 영상의 이 자막을 예능 프로그램도 만들듯이 텔레비전처럼 만들지 않는다는 거. 아웃라인과 섀도우를 빼고 페이스를 이용해서 자막 디자인을 주로 많이 만들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화면도 이 페이스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 네. 프로그램 형식의 정보 전달을 원하는 일반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보듯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드신다면 이 페이스 아웃라인 섀도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들이 좋고요. 나는 정말 시네마틱한 화면을 만들고 싶어, 그런 화면에 자막을 쓰고 싶어라고 한다면 페이스만을 이용해서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자막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혹 가다가 그 폰트는 어떻게 구하나요? 라고 그거를 이제 요청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산돌 폰트를 매달 유료로 구독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해외 폰트는 주로 저작권을 피해서 이제 쓸 수 있는 무료 폰트 위주로 쓰고 있고요. 그 중에서 굉장히 잘 디자인된 폰트가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나 기타 무료 글꼴이라고 이제 되어서 나오는 그런 글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유튜브 같은 데 올리실 때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그 글꼴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글꼴들을 말씀드리면, 산돌체는 개인적으로 격동고딕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글꼴이 워낙 유행이기 때문에 그 글꼴 때문에 쓰는데, 좀 손글씨는 좀 많이 예쁘지 않아서 좀 제가 좀 고민인 편입니다. 그래서 산돌체를 쓰고 있고, 배달의 민족에서 배포하고 있는 글꼴 있잖아요. 그 글꼴이 굉장히 좋은데 저의 취향과는 잘 안 맞더라고요. 무료 글꼴이기 때문에 일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글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꼴을 쓰게 되면 유튜브 영상이라는 것들이 뭔가 규정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좀 회피하는 그런 어떤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노토산스 글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노토산스 글꼴은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들 때도 많이 썼는데, 기본적으로 자간이 길어요. 그 글꼴을 사용하시려면 그 자간 조절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글꼴은 굉장히 두꺼운 글꼴일 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꺼운 글꼴일 때. 그 노토산스 글꼴 되게 좋아하고, 무료 글꼴입니다. 언제 쓸 수 있는 글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제일 좋아하는 명조체가 나눔 명조랑, 그다음에 노토산스에서 만든 이 쉐리프체,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에서 만든 이 부리체라는 게 있어요. 그 명조체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세 개의 명조체, 여러분 명조체들 별로 안 좋아하시죠? 명조체 진짜 예쁜 글꼴이고, 그다음에 시네마틱한 화면을 만들 때 굉장히 잘 소화하시면 정말 예쁜 글꼴이 만들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이 자막 디자인을 조금 버전업 시킴으로써 여러분의 영상도 함께 버전업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이제 밝아져서 지금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화면이 많이 밝아졌네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날로그 필름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